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5일 벌써 토요일입니다. 네. 네. 어제 너무너무 더웠어요. 네. 네. 아유. 근데 여름은 아직 아닌데. 이미 여름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봄이 없어졌어요. 뭐 겨울이 끝나고 나면 잠시 봄 있다 막 여름이 와버리는 그렇습니다. 이상 기후를 겪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막 그 폭염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권에서 ILO의 핵심 공약, 핵심 협약에 대해서 비준을 추진한다고 그래요. 네. 이러면 진짜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드디어 망한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민노총이 계산서를 확실하게 어저께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ILO의 그 핵심 협약에 대해서 기본 원칙을 토대로 비준을 해라. 네. 이러면서 정부에 아예 명령을 했습니다. 대단한 권력기관 민노총의 권력이 하늘을 찌릅니다, 진짜. 이제 문제는 네.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제 현재 노동계의 가장 큰 현안은 52시간 근무의 탄력 근무제.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3개월, 6개월, 1년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본래 이제 그걸 추진을 하려고 협의를 했었죠. 경사노위라고 그러죠. 거기서 했었는데 타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회 니들 알아서 해가지고 빠져버렸습니다. 이 문제도 똑같이 경사노위에서 토론했어요. 그렇죠. 토론했기 때문에 52시간 탄력 근로제의 경우처럼 한다면 국회에 넘겨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만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입법 추진하겠다. 비준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52시간 탄력 근로제의 그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좀 불리한 거예요. 민노총이 좀 불리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노총에. 이것은 민노총에게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유리한 거에 대해서는 나서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이 과연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겁니다. ILO가 지금 이른바 말하고 있는 핵심 협약이 대한민국의 현재 노사관계에서 적합한 것인가? 큰일 날 내용들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하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간략하게. 네, 지금 ILO가 전체 8개를 채용하라고 이제 우리나라한테 비준을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4개를 아직 안 했어요. 4개를 안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번에 3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3개가 가운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ILO의 이제 87항, 98항이고 강제 노동 금지하는 29항인데 29항은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87항, 98항인데 모든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는 자발적, 자율적으로 단체 교섭을 장려해야 한다. 이제 이 내용인데 와, 자, 이 문제가 된다면은 뭐가 가장 문제냐면 이제 공무원 노조가 생깁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해고자, 실업자, 시민단체 관계자가 노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국에 얼마 좌파성의 시민단체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삼성하고 상관이 없어도 삼성에서 노조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각 직장에서 무능력하거나 뭐 회사에게 손을 끼쳐줘서 잘려진 사람들이 회사에 안가품하기 위해서 노조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조 간부가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시민단체 관계자가 그래서 뭐 참여연대 사람들이 자 우리 삼성에 노조 만들겠다 해서 자기들을 만들어 노조 만든 다음에 참여연대 사람들이 삼성 그 노조의 위원장이 됐다? 말이 돼요? 그럼 유럽은 왜 하느냐? 유럽은요 노조가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 없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봉급을 주지도 않습니다. 네. 별개예요. 우리는 회사에서 봉급을 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회사 내에 들어가서 노조를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현재 노조에서 노조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플러스 알파를 더 갖겠다는 겁니다. 유럽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유럽의 이 독일의 예를 많이 들고 그러는데 독일에 제가 전국 노조위원장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정말 점잖은 사람이고 진짜 지식인이고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는가를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기업의 CEO 같은 느낌까지 제가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노조위원장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다 여기다가 띠두르고 막 외치고 절규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 험한 말 쏟아내오고 이런 강성 노조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안이 된다면요. 이거는 한마디로 기업은 쑥대밭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기업할 사람 없을 겁니다. 창업 안 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는요. 베네수엘라형 급행 열차를 타는 겁니다. 아주 그냥 초고속 엔진이 장착된 베네수엘라로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빨리 추락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이 사람들 유럽처럼 하자는 네. 거예요. 유럽 맞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토대가 다르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는요
노조원들한테 돈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월급 안 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노조 전임자들에 대해서 임금을 지불을 합니다. 물론 수는 좀 제한됐습니다. 과거에는 그 제한도 아직 컸었어요. 네. 그런데 유럽은 노조비를 걷어가지고 사람들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사에서 월급을 주도록 돼 있어요. 자, 자기도 노조 만들어 삼성한테 월급 따고 이 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게다가 파업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대체 근로가 금지됐습니다. 그럼 내가 파업을 한다? 그럼 정부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걸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이게 금지됐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외국은 마음대로 대체 인력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하더라도 속된 말 약발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아예 미국이나 영국, 일본 같은 데는 금지 규정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체 근로가 안 되기 때문에 대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파업하면 공장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토대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현재도 노조원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을 이제 유럽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노조원한테 아주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 게다가 시민단체 실업자들이 와서 노조 만들 수 있다? 게다가 그 문제는요. 우리나라는 강성 노조들이 막 파업하면 때려 부수지 않습니까? 사업주만 감금시키고 그 다음에 김을 때려 부수고 네. 이래도 그냥 큰 소리 치고 나와요. 풀려 나와요. 네. 유럽 같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물 파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풀려 나오는데 이런 노조들이 이제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뭐 휘저쓴다? 나라 그럼 결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면요 노조구가 가능할 정도 기업을 사람들이 안 만듭니다. 현재 우리 30 이상이면 노조가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30 이상 기업을 안 만듭니다. 그럼 대한민국은요 기술 진보를 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가지고 그 효과를 보려는 기업인들이 안 나타나요. 간의 수공업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인들 의지를 다 팔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직원들 100명, 200명 가지고 있는데도 기업인들 나 이제 사업은 못해. 다 팔고 나오지.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아시아나 이 매각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름대로는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지금 홍콩 같은 데 경우는 우리나라에 그 꽤 이름을 알 만한 큰 기업들이 지금 매물로 많이 나와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이름도 듣고 다 이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도저히 이 한국의 좌파 정권 아래서 기업 못 하겠다고 해갖고 뭐 홍콩이나 이런 데 사모펀드 같은 데 매물로 내놨는데요. 만약에 ILO가 지금 민노총이 얘기한 대로 그야말로 기본 원칙을 토대로 한 핵심 협약을 그대로 그냥 비준을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기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 망하는 한국에 무슨 인권이고 뭐 노동자고 뭐 이념이고 지역 감정이고 우리 사회를 부글부글 끓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중 폭파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망한 나라 망해서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는 그런 국민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알지 않았습니까? 그 국민 대탈출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익 좋습니다. 권익 보호 받아야 됩니다. 정당한 권익을 보호 당연히 그렇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재 민노총류의 그런 전투적인 노조원들, 전투적인 노조, 게다가 이제 민노총의 지휘부들, 파업을 위한 파업, 본인들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파업을 하는 그것도 아주 늘상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노조 하에서의 기업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이제 이처럼 ILO 협약을 우리가 비준을 하게 되면은 누가 기업합니까? 기업 못합니다. 자,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 냅니다. 그 사람들 다 떠납니다. 세금 안 거칩니다. 어떻게 돼요? 일자리 사라집니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게 현재 이제 야당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고 경영인들 또 사업하신 분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마 지지자들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패자는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한다는 겁니다.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하면서 지지자들 취향에 맞추려는 정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절단이 나는 겁니다. 그 지지자는요.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은 10명 가운데 3명입니다. 유권자 가운데 10명 가운데 4명밖에 안 돼요. 그들을 보고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정치해야지. 그들을 보고 정치해야만이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거 그걸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저희 안영환 원장이 지난번 시간에서 그랬죠. 이 문재인 정통성이 없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비정통적인 쪽으로 계속 나라를 몰고 가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이 이번 문정권의 ILO 비준 추진 이거는 무슨 한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고. 막아야 됩니다. 이건요. 자유한국당의 게시판에도
마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근로자들 권익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가 전 근로자 권익 저도 노조원 해봤습니다. 노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재 전투적인 노조는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것을 악용하는 세력 때문에 노조 지휘부가 된 사람들은 출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일할 수 있을 줄 압니까? 못합니다. 네. 한번 간부가 되고 나면요 영원한 간부로 하려고 해요. 그런 분들 위한 노조가 돼버린 귀족 민노총. 노조, 어용 노조 오죽 네. 하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오늘 25일 여러분과 토요일 함께 했습니다. 또 이 일요일에는요 저녁에 브이로그 소근소근해서 여러분 반짝반짝해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31일 금요일 6시에 정모 있습니다. 빨리빨리 신청해 주세요. 곧 마감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정권의 아예로 비준 추진 대한민국 드디어 망한다.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